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 진행되는 생명 존중, 무엇보다도 생명 운동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생명 운동이 어떤 양태로 진행되는가, 그리고 과연 명상은 이런 생명 운동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명상을 활용한 다양한 생명을 우리가 잊고, 또 무엇보다도 생명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움직임 명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내 생명이 참 귀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니 뭐 이게 생명이라는 게 뭐 별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워낙 이 신문지상에 스스로 먼저 떠난 뭐 이런 기사들 자꾸 나면 여러분 마음이 속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이고야, 이거 정말 이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다. 네. 이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또 옆에 그 도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또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측면이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인식되고 어떻게 소개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지? 그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냥 귀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귀한가? 이 정도인데요. 실제적으로 옛날부터 생명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주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태평양 있잖아요. 태평양. 우리 태평양은 뭐 어마무시하게 큰 이 바다에 사이즈 딱 요 정도 되는, 네, 요 정도 되는, 네, 나무 판자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요 판자가 이렇게 떠내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북이가 밑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목을 쏙 요 구멍에다가 싹 넣을 만큼 그런 확률로 잉태된 것이 생명이다. 이걸 시간의 단위로도 이걸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겁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된 겁 곱하기 겁 곱하기 겁 곱하기 이렇게 인연이 세세생상이 되어야만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생명 또한 잘 성장해서 제대로 모습을 갖춰야 이렇게 된다. 확률이 엄청 떨어지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다. 생명은 뭐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귀하다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이 정도 해야 생명이란 건 정말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 최고로 소중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생명 차원의 귀함을 알게 되면 저절로 생명을 존중하게 되겠죠. 이런 생명 존중 운동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살림이라고 해서요,
보통 생명살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명 존중에 대한 이 철학적인 주제, 이 핵심이 운동 차원에선 이렇게 나누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생명 살림이다. 그래서 생명 살림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법회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어떤 때는 생명 존중 법회, 어떤 때는 생명 살림 법회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활동을 하죠. 요새는 생명 존중은 생명 살림, 생명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절집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죠. 살림, 최절이나산 장량공덕님이다. 이게 매산자 산, 숲을 림 해서 산림인데 우리 발음이 이거를 살림이다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사찰에 가시게 되면 통도사 같은 데 가면 우리가 화엄살림법회다 이렇게 되잖아요. 화엄살림법회. 그리고 범어사도 화엄살림법회. 이렇게 화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온 우주가 정말 꽃으로 다 장엄된, 그리고 귀한 존재들로 장엄돼 있고 어느 존재 하나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이게 화엄의 사상이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말 화엄 사상, 생명을 살리자.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다 멋진 본래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화려하게 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꽃 피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뒤에 살림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살림이다. 붙여서 그냥 살려야 된다. 그런 기능을 우리가 회복해서 살려야 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본래를 회복해서 살리는데 그럼 뭐가 방해가 되느냐 봤더니 나다 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방해꾼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아산이다. 인상아상 또는 인산아산이다. 나라는 산이 있고 너라는 산이 있더라. 이러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더 낫다. 내가 쟤보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중생심으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너무 나보다 나은데 그럼 열등감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중생심인 거죠. 이거 반대되는 것은 아만이 공고하다 할 때 아만심이잖아요. 만심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대표 선수가 7가지 만심이 있다 그래서 7만심에서 그냥 우리가 7만이라고. 그게 이제 아만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아이고 내가 진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의 그 밑에를 가만 보면 이 7만이 마음속에는 정말 칠푼이 같은 생각이 들어차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열등감 같은 게 속에 탁 들어차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아만이 공고해서 내가 잘났다고 막 그렇게 뽐내는 그 속내에 그래도 내가 못난 구석이 있나 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불만이었던 거예요. 욕구 불만.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관계 훼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정 결핍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기제를 쓰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이러는 과정에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제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새가지고 만심이 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핵심을 꿰뚫는 사람을 딱 만나면 예전에 이렇게 충분한 애정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서야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나다 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못한가 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산이 큰 장애가 되는 큰 산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리를 잡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요거랑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전체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된 거구나. 전체가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꺾어라. 나다 너다 하는 그 마음, 그게 문제니까 그거를 제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누어주고 퍼주고 또 주고. 그렇다고 뭐 그냥 여러분들이 전 돈도 없고요,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소 띄는 거, 이게 이제 주는 거죠. 이게 줄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재화 없이도 줄 수 있는 것, 대표 선수 7개 무죄 칠 수도 있잖아요. 7개만 있겠습니까? 그 7개를 다시 나누면 마음을 줄 수 있다. 말을 줄 수 있다. 행동을 줄 수 있다. 행동은 당장 누가 무거운 거 막 이렇게 들고 가면 이거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만약에 지하철 탔다, 버스 탔다 그러면 자리 양보, 이것도 보십니다. 이게 공덕 쌓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공덕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가까운 가족들은 더 안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상하게 맨날 봐서 그런지 속으로는 서로 사랑하지만, 애정이 넘치지만, 이거 표현하는 방법을 못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한 말을 하다 보니까 말들이 조금 세진 거죠. 그냥 막 툭 튀어나오는 게 욕은 못하고 막 센 말 막 하게 된대요. 그리고 상대를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말들도 그렇게 쉽게 나온대요. 특히 부부 사이에 막 형제 사이에 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요새 막말을 하잖아요. 나름 이제 좋은 생각에서 했다는데 들어보면 막말이, 녹음해보면 다 막말이. 그래서 말 한마디 이렇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얘기를 좀 부드러운 말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자, 이렇게 말도 이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마음을, 이제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 심시라고 하거든요. 그냥 따뜻한 마음을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러면 이 마음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엄마가 마음이 따뜻하면 아이들이 글로 다 와서 붙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상사로 있는 분이 마음이 따뜻하면 직원들이 다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너무 좋다. 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산과 같대요. 우산. 재밌죠? 우산. 비 올 때 이렇게 우산 쓰고 있는데 큰 우산인 거예요. 이게 큰 우산.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우산과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오게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기라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기, 에너지. 그 따뜻한 마음 에너지가 주변을 다 정화한다.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존재가 식물이래요.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알아봐야 되나. 식물이 되게 재미난 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이렇게 그 집에 있으면 얘들이 초록이 더 빛난대요. 초록한 거야. 왜냐면
따뜻한 에너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에너지다 설명했잖아요. 따뜻한 마음의 에너지를 가진 분이 식물 옆으로 이렇게 가면 식물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광이 나는 거예요. 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탄생에 식물이 관련된 거 아세요? 식물? 식물이요. 자기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등장하면 식물이 이렇게 떤대요. 너무 신기하죠. 와, 이 식물이 너무 재미나지 않아요? 그거하고 거짓말 탐지기 탄생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렇듯이 마음 따뜻한 사람을 식물이 먼저 알아본다. 그리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기르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하잖아요. 반려동물들이 알아보는 거죠. 마음 따뜻한 사람 너무 좋다.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따뜻한 사람 곁에 와서 편안하게 쉬는 거죠. 벌써 식물 동물들이 알아보는데요. 사람도 알게 되는 거죠. 마음 따뜻한 사람의 에너지. 이게 보시다. 이게 공덕 쌓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명상 그냥 해야 되겠네요. 명상이라는 게 마음 맑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보시가 돼서 공덕 쌓기가 되는구나. 공덕림이라 그랬는데 이게 마음을 보통 닦는다, 수양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본래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회복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현하기 위해선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본래의 마음을 딱 여러분들이 회복했다. 이러면 바로 이것이 공덕님이 완성된 거다. 장량 공덕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공덕을 이렇게 자꾸 쌓으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살림법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살림법회에 이렇게 쭉 가면 이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법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또 교육 같은 걸 쭉 하게 되거든요. 교육. 이것이 이제 생명 지킴이 교육이 되겠죠. 생명 지킴이 교육이다. 생명 지킴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주변에 속 터지는 분들 많죠. 요새 특히 그렇지 않나요? 요새 변수가 많잖아요.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이 막 늘어났다가 조금 줄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조금 줄었다가 여기 따라서 단계가 1단계, 2단계, 막 3단계, 막 다시 2단계, 1단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 압력을 자꾸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막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음식점 또 어떤 때는 갈 수 있다가 어떤 때 못 갔다가 QR코드를 띵 했다가 뭐 이름을 적었다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 요새요. 되게 재미난 용어를 하나 또 제가 배웠어요.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배우느라고 자꾸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의 소원, 소망 같은 게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잖아요. 이번 생에 반드시 내가 꼭 해야지 버킷리스트인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코킷리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것이 코로나 버킷리스트. 그래서 코킷리스트였어요. 근데 요새 바뀌었어요. 또 의미가 자꾸 이게 하나씩 늘어가지고요. 코로나19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 베스트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좀 뉘앙스가 좀 달라졌죠.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버킷리스트, 코킷리스트였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 코킷리스트.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신가요? 코킷리스트로 없으시다고요? 저는 있는데 저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제 명상도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이게 참 힘든 게 마스크 쓰고 명상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뭐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뛰어야 되고 실내 인원 뭐 10명, 20명, 10명, 20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500명, 600명 이런 인원에서 갑자기 막 줄여가지고 실내 50인 이하 뭐 막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끼리스트가 생겨가지고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여행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되게 많대요. 마스크 써도 좋은데 그래도 좀 어디 이렇게 편안하게 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사회적인 압력이 자꾸 가해지니까 이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여러분 발견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 발견. 봤다. 내가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듣기예요. 봤다. 그럼 들어야 되는. 근데 이제 듣기는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발견은 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훈련을 좀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여러분이 끼어가지고 끼어들기라고 우리 있잖아요. 지금 주행 중인데 막 앞으로 팍 끼어들고 이러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탁 끼어들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겠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끼어들어. 아무데나 끼어들어. 뭐 좀 밟고 가려고 하는데 푹 끼어. 이러면 듣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듣기 훈련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잘 들읍시다.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을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맞장구 치는 기법. 아이고 네, 아유 그렇군요. 그렇구나.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면 이게 사람 살리는 건데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일이 복잡하네요.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러분이 듣는데 맞장구 타이밍을 탁 해서 여러분이 딱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 쉽지 않지만 이제 이런 훈련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좀 전에 아무 때나 쑥 들어가 가지고 말을 해 가지고 문제를 키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예요. 사람을 발견해서 봤으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사실은 주변에 알려주고 필요한 곳에 뭐 엉뚱한 데만 알려가지고 온 동네 또 소문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 이분이 처한 상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다가 알려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리액션 잘하면서 잘 반응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주변에 또 잘 알려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곳에 알려야 된다. 여러분이 이게 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훈련 받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지킴이들을 양산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훈련이 잘 되면 드디어 내가 뭐 괜히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분들을 모아서 템플 스테이도 진행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명상 교실도 하고 이러면 이게 바로 생명 이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어나가자. 생명을 이어나가자. 왜요? 한번 묘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렵고 이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템플 스테이도 하고 또 이 유가족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와서 명상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귀한 생명 내가 멋지게 한번 이번 생을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면 정말 생명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본인이 살아야 할 그 멋진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좀 전에 템플스테이도 가고 명상 교실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명상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마음 챙김을 통한 이런 명상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이런 이미저리 기법을 활용한 명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보통 참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활용한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가 쭉 있죠. 이런 게 핵심이 되는 명상법들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현대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더 많이 개발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뤄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조화하면은 멋진 명상 프로그램들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움직임을 활용한 명상법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잘 쓰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숨 쉬는 것도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멈추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우리 멈추면 그래서 자꾸 움직이라고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움직이면 살리는 길이다. 뭐든지 살린다. 생명 살린다. 움직여라.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움직여라. 자, 움직임 명상은 이렇게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잘 활성화하는 건데요. 당장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숨을 이렇게 들숨, 날숨.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호흡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뇌로 바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이 있잖아요. 향 보면 향을 피우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향. 그래서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향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코로 들어오죠. 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바로 있겠죠. 그러니까 절에 오면 향을 이렇게 다 피워서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게 주변을 다 정화하는 정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의 기운이 얼마나 훌륭하면 우리가 향기라고 말을 쓰겠어요. 향의 기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향기라고 쓰거든요. 향기. 그래서 움직임 명상을 하기 위해서 향을 하나 탁 하면 향이 이렇게 탁 오르는 이 움직임을 벌써 여러분이 딱 알고 이런 향의 움직임 저 움직임처럼 나도 이렇게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지금 연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을 또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면서 먼저 훈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숨의 행복 괜찮죠 여러분들? 행복 들숨의 행복 그리고 날숨의 나눔 들숨의 행복 날숨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눔도 붙일 수 있고 들숨의 행복이니까 날숨의 실행 이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행하는 거구나. 들숨의 행복 그리고 날숨에 온갖 좋은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
여러분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움직임에 한번 실어 보도록 하죠. 움직임에 실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발바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면하고 닿아 있는 게 발바닥이죠. 발바닥. 여러분 한번 발을 이렇게 바닥에 딱 한번 대보시고 한번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을.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은 이렇게 손으로 발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손바닥과 발바닥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발바닥 있으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다 이거 뭔가 따뜻해지죠.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게 온도가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 만날 때 이렇게 뭔가 끈끈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딱딱하다. 쳐보세요.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게 끈적끈적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차다. 이런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발바닥만 탁 만져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걷기에 행복 나눔, 행복 실천 뭐 이렇게 붙여서 걷기를 하는데 이게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느낌에 좀 더 집중하려면 양말을 벗고 물론 지금 엄청 추운데요. 네. 영하 10도, 20도에서 벗고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실내일 경우 따뜻한 실내일 경우에 이렇게 양말을 벗어서 양말 벗고 이렇게 따뜻한 바닥을 이렇게 걸어 보시면 느낌이 딱 오죠. 이러면서 느낌을 먼저 이렇게 다 느끼시고 걸으면서 느낌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그럼 거기에 이제 붙이는 겁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건 뭐 다 할 줄 알죠. 왼발이 어느 쪽이냐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왼발 오른발 왼발 할 때 왼발 오른발 할 때 오른발 하면 되죠. 그럼 거기에 왼발 오른발을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호흡에 붙인 것처럼 다리에 발바닥에다가 행복 나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쭉 하는 거죠. 이거 쉽죠. 그리고 걸음걸이는 스님 어느 정도 속도로 걸으면 될까요? 이거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 나눔 왼발 오른발 행복 나눔 좋잖아요. 금방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천재입니다. 금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뒷짐지고 천천히 내가 걸어야지 이렇게 또 걸어보시면 됩니다. 뒷짐을 더 지고 천천히 그냥 나는 좀 천천히 걷겠습니다. 양반 걸음으로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신 행복 나눔 이렇게 걸으면 되죠. 행복 나눔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붙여서 걸으려면 여기에 나무 마반야 바람에 이러면 자수가 조금 늘어났죠. 갑자기 처음엔 그냥 마하반야 바람일 요걸로 먼저 훈련해 볼게요. 나중에 이제 끝에 나무 마하반야 바람에 이렇게 걷겠지만 자 마음은 이제 발바닥에 자 마음은 어디예요? 발바닥. 자 움직임 명상 하는데 마음은 어디예요? 발바닥에. 됐죠? 마음은 어디에? 발바닥. 네. 자 해볼게요. 마하반야 바라미일 이렇게 하면 자 왼쪽부터 마하반야 바라미일 마하반야 바라미일 됐죠?
박자 딱 맞죠? 아니 여러분이 미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헷갈리셔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제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 그냥 천천히. 걸을 때 또 너무 빨리 또 물론 제가 이제 요거를 쭉 하다가 굉장히 빨리 걸으라고 나중에 꼭 해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굉장히 빨리 처음에 이제 천천히 그냥 너무 천천히도 괜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요. 꼭 마지막 한 5분 내지 10분은 굉장히 빨리 걸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식으로 막 빨리 이렇게 걷는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천천히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이렇게 다 하다가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순환계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빨리 걸음을 걷도록 하는데요. 정말 한 10분만 하루에 꼭 빨리 걸어주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파워워킹이라고 해요. 파워워킹. 파워풀하게 걷는다. 파워워킹이거든요. 이걸 뒤에 명상적으로 뒤에 붙여서 파워워킹 명상을 쭉 끝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천천히 또 평소 걸음으로 이렇게 쭉 걸으면서 더 천천히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다 지으면 최고죠. 근데 끝낼 때는 앞에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3번을 나무를 붙여줘서 전체가 마무리한다는 것을 같이 할 때요. 같이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혼자 할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귀의합니다. 나무라는 게 귀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제가 지금 이 명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 다 사라지기를 발언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좋지 않은 상태들 있잖아요. 그것을 앞에 우리가 보통 복합이라는 걸 써서 복합.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가 막 붙어 있다 그래서 복합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복합 고통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다 또는 복합 번뇌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복합 비애다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복합 고통들이 완화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움직임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행복, 내쉬면서 나눔. 아셨죠?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주목하시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여기서 행복 나눔 이렇게 시작했다가 드디어 마하반야 바라밀로 마하반야 바람 이렇게 쭉 가다가 마무리쯤에 5분에서 10분 정도 파워워킹을 쭉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걸음으로 뒤에는 이제 천천히 해서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임 명상을 쭉 하시면 물론 움직임 명상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숨쉬고 걷는 걸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죠. 지금 설명을 네.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 명상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정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끼리스트에 나오듯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던 그런 일들을 즐기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여러분 본래적 삶이 화려하게 꽃필 날이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멋지게 살아내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